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개정 집합건물법 중에서 서면결의 요건이 완화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 획기적이라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실게요. 자, 법 보실게요. 집합금법 41조 보시면 이 법정은 규약에 따라서 관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이게 종전에는 5분의 4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및 의결권, 이게 지분입니다. 보통은 지분이고 이런 지분의 4분의 3 이상, 마찬가지 종전에 5분의 4였습니다. 이렇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75% 이상이면 관련 집회에서 소집해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서면결의 요건이 완화된 것이죠. 자,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자, 이렇게 종전에 5분의 4에서 80%에서 4분의 3, 75%로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항은 이런 4분의 3이 아니에요. 즉 제15조 1항 제2호, 이게 휴양 콘도미니엄 고용분 변경이거든요. 이런 콘도미니엄 변경 같은 경우는 정교수가 좀 낮습니다.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의 과반수예요. 보통 고용분의 변경은 3분의 2잖아요. 3분의 2 이상의 동인데 휴양 콘도 같은 경우는 정교수가 더 낮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서면 결의도 마찬가지로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인 것이고요. 서면 결의할 때도요. 그 다음에 제15조의 이 제1항 본문, 이게 뭐냐면 리모델링이에요. 권리변동 초래하는 고용분 변경이거든요. 보통 리모델링 규정인데요.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는 47조 제2항 본문, 이게 재건축입니다. 집합건물 재건축이에요. 이런 재건축, 그리고 50조 제4항, 이게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에 이걸 복구하는 것에 대한 결의거든요. 이런 복구 결의, 다시 한번 이게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멸실된 부분 복구 결의, 이거 할 때는 4분의 4, 서면 결의로 할 때라 하더라도 당연히 4분의 3이 아니라 여전히 구분 소유자 5분의 4, 그 다음에 의결권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거 변동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제15조의 2 제1항 단서, 그 다음에 47조 제2항 단서, 요거는요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게 휴양 콘도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과 재건축 규정입니다. 이런 휴양 콘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재건축 결의를 위한 거라 할지라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80%가 아니라 3분의 2예요. 4분의 3도 아닙니다. 4분의 3은 75%잖아요. 휴양 콘도 리모델링, 휴양 콘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낮아요. 즉 구분 소유자 3분의 2 그리고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서면 결의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집회를 열어서 결의할 때는 일반적인 통상 결의일 경우에는 과반수잖아요. 머릿수와 지분의 각각 과반수인데 이렇게 서면 결의할 때는 종전엔 80%였지만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4분의 3, 즉 75%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집합건물법은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의결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집회를 개최해서 의결하는 방법과 집회 안 열고요. 집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동네 집합건물법은요, 전자 이렇게 집회를 개최해서 의결하는 방법, 요 경우에는요, 의결 정족수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이게 50%가 넘는 걸 과반수로 합니다. 50%가 넘어야 됩니다. 이런 과반수, 그리고 and입니다. 및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 이게 필요해요. 과반수가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결권이요, 규약으로 지분이 아닌 걸로 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의결권은 지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상결의,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통상결의일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관련 집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법 규정이에요. 그리고 후자, 이게 서면 결의입니다. 서면으로만 결의할 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만 결의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그리고 전체 의결권의 각각 5분의 4, 즉 80% 이상이 동의를 하면 결의한 것처럼 결의가 되는 것이었어요. 즉 집회를 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의결권의 정족수가 약 30%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이것 때문에 서면 결의가 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무상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많지가 않았어요. 80%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까지만 해도 되는 과자 집회를 많이 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면 결의는 재건축 결의할 때 빼고는 거의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면 결의가 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집합금법은요, 서면 결의, 즉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이걸로만 하는 결의, 집회 열지 않고 이걸로만 하는 결의를 위한 정족수를 5% 정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분 소유자 그리고 전체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75%도 이렇게도 결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죠. 휴양 콘도미니엄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서면 결의를 하더라도 전체 구분 소유자 그리고 전체 의결권의 각각 과반수면 족한 것이고,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 즉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 변경, 그게 5분의 4, 그리고 재건축 결의, 그 다음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복구 결의, 각각 모두 5분의 4 이상, 즉 서면 결의가 다 75% 완화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휴양 콘도미니엄, 이런 콘도미니엄의 권리 변동 있는 고용부분 변경이나 아니면 재건축 결의 모두 75%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서면 결의가 있으면 결의한 것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면 결의 요건이 종전 80%에서 75% 완화되었다. 이게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개정법 규정으로 가보시겠습니다.